네이레브 오메가 편 171페이지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온다. 최근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투여되는 자본은 많고 판매는 감소하면서 감원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전기차 개발에 성공해도 감원은 필수다. 부품 수가 3만 개에서 5천 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품 수만큼 필요한 인력도 줄어든다. 그리고 자동차가 안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이는 구매 대신 이용만 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불러왔다.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비싸고 외관은 별로인 자율주행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미국에서도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이용한다. 운전면허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자율주행차 시대는 언제 올까? 예상 시기는 2021년 5G 통신이 되면서다. 물론 좀 빨라질 수도 있다. 5G가 중요한 이유는 5G가 되어야 1초당 20GB 송신이 가능해지고 송수신도 끊기지 않는다. 현재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다. 다만 송수신이 끊기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현실화된 자율주행은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자율주행차는 사람 대신 기계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기업들도 존망을 걱정해야 한다. 판이 바뀌면서 기존 자동차는 껍데기만 남기 때문이다. 껍데기만 만들어서는 현재의 비대한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차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5G 통신을 쓰는 차와 5G 통신을 쓰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달린 차다. 핵심은 두 가지 모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1초당 20GB를 가정해보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한 달 동안 쓰는 데이터는 보통 6GB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초당 20GB다. 개인이 통신 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의 요금 체계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요금을 조금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요금이 두려워 센서가 많이 달린 차를 탄다고 가정해보자.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차종이다. 자율주행차에는 값비싼 센서와 프로그램이 다수 들어간다. 가격은 거의 3억 원에 육박한다. 상용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 역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따라서 초기 자율주행차 모델은 사람을 고용하는 택시, 트럭, 버스 등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중 택시는 앱으로 잡는다. 대신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글, 애플 등 인공지능 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택시는 플랫폼의 문제다. 결국 어떤 앱을 누르느냐가 관건이다. 아마도 우버와 같은 카시어링 업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패권은 인공지능이 아닌 카시어링 업체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카시어링 업체의 순위와 존망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일까? 결국 택시는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가 관건이다. 빨리 잡히려면 거리를 활보하는 차도 많아야 하고 앱 사용자도 많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1위는 우버, 2위는 리프트다. 중국은 디디 추싱, 인도는 올라, 브라질은 99, 동남아시아는 그랩이다.
결국 이처럼 저변을 확대해 놓은 카시어링 업체들이 패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카시어링에서 트래픽이 가장 높은 시간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다. 그런데 차 가격이 높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손님이 줄어든다. 따라서 차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로 활용하고 낮 동안에는 피자 배달, 영화관, 쇼핑, 앰뷸런스 등의 형태로 바뀔 것이다. 바로 도요타가 추구하는 28레트라는 차다. 박스카 형태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다. 도요타